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2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랑 시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려가지고 2차 전지만 거의 폭락을 하고 있고요. 다른 업종은 다 급등하는, 그냥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급등이에요, 다. 그래서 완전히 시장이 한번 2차 전지로 왜곡이 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인데, 2차 전지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워낙 그쪽에 너무 쏠렸죠. 이 쏠림 현상이 좀 이제 완화되는 흐름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쪽에서 좀 수익률 게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를 대체할 업종은 저는 계속 반도체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반도체가 그 역할을, 왜냐면 시총 크기가 워낙 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수급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예. 근데 오늘 그게 명백하게 좀 보여졌죠. 예. 근데 이제 반도체만 간다기보다는 좀 돌고 돌면서 움직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는 2차 전지 없는 분들이 힘드셨겠지만 어제 억울하게 빠진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또 바뀌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아마 더 낫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해드릴 내용은 먼저 미국 FOMC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 이렇게 FOMC 관심 없는 거 처음 봤습니다.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예, 매크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영향을 안 주니까. 지금 누가 매크로 얘기합니까? 그죠? 얘기해도 관심도 없고. 지금 다들 이제 무슨 얘기하죠? 2차 전지 살래 말래, 반도체 할래 말래 이거니까 계속 올해는 산업 공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이난 연구원님 또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자기 월급 통장도 공개했어요. 그리고 폴더블 폰 어제 했는데 저도 살까 합니다. 전 다른 거보다 가벼워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가벼워졌대요. 아이폰하고 비슷해요. 예. 좀 더 무거운 정도인데, 그다음에 상반기 소비시장 특징, 그 다음에 2분기 어닝 시즌 시사점, 삼성전기, 현대차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래도 좀 굵직한 기업들 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한번 좀 이렇게 적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 중간중간 텔레그램 코멘트 한 게 있어가지고 아모레하고 오시안이 좀 2개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이제 내일 발표 나올 텐데, 아니 보고서 나올 텐데, 유한타증권의 백기현 연구원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Q&A를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백기현 연구원님한테 정말 감사를, 여러분이 또 하려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백기현 애널리스트 님께 정말 다시 한번 좀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고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는 올렸는데 다 예상했던 거라 별 의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인하는 기대하지 말라 이거고, 물가 압력은 낮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9월 FOMC 전에 이제 그때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두 달 데이터 보고요. 너무 경기 뜨거우면 좀 금리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더 올린다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경기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구나. 동결하면 예상 정도구나. 오히려 인하를 한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비둘기가 됐어요. 예, 연준 의장은 비둘기스러운 모습을 다시 좀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도 했어요. 내년에 할 수도 있다. 올해는 안 하고요. 내년에 상황 봐서 할 수도 있다. 다만 올해는 어쨌든 계속 좀 지금 분위기는 동결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냥 금리 인상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은 이제 직장인 하인한의 월급 통장으로 보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을 요새 쏠림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죠? 개인 투자분들의 집중 매수잖아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예, 특히 요새 아주 포스코에 다 쏠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걸 월급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날이 KB증권 20일, 저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21일, 22일, 예, 저희는 이제 22일인데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25일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월 초에 5일도 있고, 예,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단 카드값 나와죠. 카드값, 대출금. 그래서 직장인들 참 이게 허무하죠. 월급 받자마자 돈이 없어집니다. 마치 사이버머니 같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출 상환, 통신비, 청약도 해야 되고, 뭐 펀드 넣으시면 펀드도 나갈 거고, 카드값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막. 예. 그래서 3일 안에 들어온 돈의 고정비 지출 다 나가요. 예. 그래서 나머지 여윳돈 가지고 이제 뭐 좀 소비하는 건데, 주변의 통계를 또 이제 설문해 본 거가 월급일 직후에 현금 흐름이 다 나간대요. 그냥 일단 저런 돈들이. 예. 근데 여기엔 주식 자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자마자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상 종목이 최근에 2차전지랑 포스코인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봤대요. 실제 그 21일, 그러니까 21일, 25일 매월 5일 정도 여기가 월급날이 많아요. 그럼 그때 실제로 쏠렸는지 개인들의 자금이.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죠? 네, 그래서 보면 21일, 25일, 10일인데 무조건 일반화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근데 월급 수령 후에 여윳돈이 확정되는 기간은 통상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그 안에 받자마자 한 3일 안에 그냥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쏠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날 전후인 21일하고 27일 요 구간에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쏠렸다는 얘기죠. 28일 이후로는 또 월말 월초 5일 월급날 전까지는 상승 종목이 많았다. 순환매. 쏠림이 완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쏠리니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냥 이러니까 진짜 그랬나 이거보다도 이제 하나의 현상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워낙 시장을 주도하니까. 그러니까 꼭 이래서 갔다기보다도 이런 현상도 최근 수급 쏠림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유독 월급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주도주 찾지 말고 기존 주도주들 중에서 찾자. 탈세계화. 뭐 저는 이거에 명확하게 공감하고 있고, 올해 초에 하이투자증권의 이용찬 연구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뭐 하이난 연구원님, 그래서 아이디어를 저도 얻어서 올해는 탈세계화다. 거기에 맞는 업종이 건설기계, 뭐 있죠, 방산, 로봇도 있을 거고, 또 그 반도체, 후공정, 2차전지 역시 들어갑니다. 예, 이런 산업들이 이제 주도하는데, 다만 그 중에 종합상사랑 2차전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너무 올랐고, 그 외에 반도체, 후공정, 기계, 방산, 로봇, 엔터 이런 것들 계속 주요 후보군이다. 저도 여기엔 동의를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가장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인데 직장인 월급일 날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근데 중간에 월급 받지 않는 날은 상승 종목이 많고, 그 얘기예요. 그 세계화가 아니라 지금 탈세계화죠. 탈세계화 수혜주들, 반도체, 후공정, 광물, 기계, 방산, 로봇, 종합상사 2차전지.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빠졌죠. 너무 올라서.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게 뭐죠? 세계화. 세계화의 중심은 엔터. 그죠? 예. 그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하이난 연구원님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봐도 될지, 뭐 본인이 올렸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예. 통신요금부터. 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 저 돈들 중에 이제 일부가 주식으로 들어간다. 폴더블 폰 이제 언팩 행사했고, 힌지
힌지 바뀌었죠. 이제 꽉 닫히더라고요. 저도 영상 봤거든요. 어제 이제 유튜버 분들이 올려주신 거 봤는데 좀 구매 욕구가 커졌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2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이제 요거 폴드 살 거거든요. 이렇게 쫙 피는 거. 어쨌든 200만 원이 넘어서 좀 가격은 부담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물방울 힌지로 교체되면서 주름도 개선되고, 주름은 근데 제가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개선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전작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데 일단 그거는 직접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꽉 닫혀요. 꽉 닫힙니다. 그 얇고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아이폰하고 13g 차이밖에 안 나. 가벼워졌어요, 되게. 물론 아이폰이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이 폴더블 폰인데 무게 차이가 이제 별로 안 납니다. 두께도 얇아졌고,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고, 저는 뭐 플립은 안 사는데 플립 5는 외부 화면 크기가 굉장히 커져서 활용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변화가 많았고, 그 수혜주는 역시 뭐 KH 바텍이겠죠. 힌지 독점 공급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 전망이고, KH 바텍, 그리고 이 회사는 그때 시설 투자도 했잖아요. 자동차용 부품 쪽으로도, 전기차용 쪽으로도. 근데 뭐 당장 실적에 잡히진 않고요. 요게 물방울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물방울 힌지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힌지가 여기 접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물방울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나아진다. 이 내용입니다. 상반기 소비시장 특징 세 가지는 백화점 좋았고요. 온라인 성장했고, 대형마트, 슈퍼 이런 순인데, 가전 역시 안 좋았고, 면세점은 뭐 따이공들 수수료 안 주죠. 그러니까 따이공이 안 옵니다. 오히려 수익성은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만 대형마트와 슈퍼는 내용이 좋다기보다는 작년이 너무 안 좋아서 기저효과. 편의점 반대, 작년 너무 좋아가지고요, 역기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온라인도 성장은 했는데 원래 20%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성장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품목별로는 내구재 안 좋습니다. 가전 가구 안 좋고요. 근데 의류가 많이 팔려요. 근데 의류 회사도 왜 이렇게 주가는 안 가죠? 그냥 식품 리오프닝 하면서, 화장품은 아직 그렇게 크게 개선은 안 되고 있고, 해외여행이 이제 재개되면서 이제 외국으로 많이 나가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내수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이 내용이. 근데 다만 소비 심리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 금리 안정화되고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진정되고, 요새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자율도 줄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가 이제 더 이상 유통업체들한테 이제 악재는 아니다. 대신에 좀 백화점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채널 어쨌든 상반기는 백화점의 좀 승리가 아닌가, 요 데이터만 보면. 그리고 카테고리별 성장률은 의복, 서적,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서적, 음식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백화점주들도 오늘 좋죠. 현대백화점도 좀 아까 급등하는 것 같고, 뭐 그래도 너무나 저평가죠 사실. IBK 투자증권의 변준호 연구원님은 한미 2분기 어닝 시즌 시사점 세 가지 해가지고, 고금리 이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실적 부진 우려가 잔존했지만, 실제 기업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81% 기업이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한국은 시장 예상치 상회한 기업이 64%. 그리고 자동차 실적 좋으면 뭐합니까? 주가 안 가는데 너무 답답해요. 정말 자동차는 왜 이렇게 할인을 받을까요? 기계, 또 산업재, 철강, 은행 실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은행들 미국 망할 뻔했지만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엄청난 실적을 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KB금융이나 또 자사주, 배당, 그래서 좋은 분위기고, 그래서 바닥론 돼도 된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작년 4분기부터 돌아섰어요. 이익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주가가 크게 충격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부진한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발표치가 예상보다는 이렇게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은행들도 잘 나오고, 은행주들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기업으로 좀 넘어갈게요. 삼성전기 이종욱 류영근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는 조금 낮췄지만 이유가 있어요. 아주 나쁘다가 아니라 이익 상향 조정이 아직은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중국이 여전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에.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내용은 좋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정상화에 가까워진 재고, 충분한 기간 조정된 모바일 뭐 안 좋죠. 근데 뭐 모르는 거 아니고 연간 60%씩 성장하는 차량용 MLCC.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안 좋다면 MLCC를 매집해야 된다. 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하반기 수요가 생각보다 여전히 안 좋아요. 아직도 그죠? 영업이익을 요거 줄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익은 늘어요. 그리고 매출은 늘고 있다. MLCC. 고객사 재고도 조금씩 이제 좀 줄어드는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큰 폭의 출하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스마트폰 비중이 지금 20% 정도 돼요. 아직도 많은 편인데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스마트폰에 기대서는 이제 안 됩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은 역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폰 PC가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제 안 나쁘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용, 전장, 서버, 산업용 모두 다 수요 성장이 부각되고 있고, 또 플립칩 BJ라는 이제 기판 뭐 글로벌 업체죠. 예.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게 어디 들어갑니까? AI 들어가요. AI,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제 기억나세요? 기가비스 오늘 급등했죠, 기가비스가. 근데 이제 기가비스 뭐 하는 회사다? 이 삼성 그 전기의 가동률이 올라간다. 저걸 보면 순간 이제 기가비스가 딱 떠올라야죠. 기가비스 아니면 인텍플래스 같은 회사들 다 그런 거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검사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밸류 체인을 좀 알아놓으시면 이게 딱 연결이 바로바로 되실 거예요. 예. 아무튼 AI 쪽 좋다. 요 내용이고. 예. 그리고 다음 사이클은 AI. 저도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여줬잖아요. 정말 엄청난 뭐 사건이죠. 그 다음은 또 뭐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되지 않을까. AI 이제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AI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다. 예. 그러면 반드시 중복 투자 들어가서요. 이게 뭔가 예. 주가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죠. 예. 근데 아직 AI는 제대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뭐 몇 년 안에 한번 보여주겠죠. 그런 폭발력을. 예.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잘하는 게 하드웨어니까. 뭐 사실 이제 저는 AI 쪽에선 그래 소프트웨어 쪽은 네이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버가 또 다음 달에 하이퍼 클로버 X 발표하니까. 근데 인정을 못 받죠, 막 시장은. 근데 어쨌든 소프트웨어도 있긴 있지만 한국에서는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걸 하는 업체들, HBM, 뭐 MLCC, PCB 다 계속 관심을 좀 갖고 공부를 계속 해나가서 발굴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2차 전지 해서 뭐 많은 수익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2차 전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반도체 쪽에서 기회를 계속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네. 그럼 메리츠증권의 김준성은 현대차 야 이렇게 돈 잘 벌어도 인정 안 하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4조를 벌어도 주가 안 가면 참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고 아니 나무랄 데가 없어요. 6개 분기 연속 상승세. 판매도 판매도 증가했고요.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갔고 인센티브 높아졌지만 실제로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판매가를 올려버려가지고 인센티브 뺀 그 실질 거래 가격은 변화가 없고요. 재고도 여전히 작고 상업용 차량 여전히 성장하고 예. 그리고 리테일 판매, 소매 판매도 가시성 증가하고 경기 선행지수 올라가고 양호한 실업률. 예.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좀 리스크는 있어요. 현대차의 리스크는 일단은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는 있어요. 이건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가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환율 효과가 좀 그동안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환율이 확 꺾였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 봤을 때 야 환율 꺾였다. 매력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그 두 번째가 너무 좋은 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더 좋긴 어렵다 이거잖아요.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부담이죠. 너무 4.2조 이렇게 벌어버리니까 시장이 오히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벌어도 시장이 참 반응을 안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잘 벌어도 걱정이다. 약간 요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 좀 더 검증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새 오늘 LG엔솔도 급락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LG엔솔인가 지지난주인가 LG엔솔 실적 보여드렸잖아요. 애널리스트들. 근데 숫자 보셨지만 안 좋아요.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는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이제 쏠림으로 한번 최근에 급등했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재고가 많이 들어요. 예. 그 전기차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는다는 거. 예, 생각보다. 네. 그 이게 현대차는 이제 어떨 거냐 이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현대차는 25년입니다. 내년에 생산 들어가요 미국에서.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가 못 가는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세 가지 정도 때문에 이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좀 부진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뭐 이게 데이터 보면요 그냥 나무랄 데 없어요. 그냥 너무나 완벽한 모습입니다. 예. 주가만 안 갑니다. 예. 여기 판매량도 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이에요. 아, 뭐 그래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못 갈 수는 있다. 뭐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총 41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분기 4조 보는 회사 시총이 4조 41조가 말이 됩니까 이게? 80조 가야죠 사실. 아니 80조 가야죠. 그잖아요. 분기 4조 보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이 4조를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예. 지금 그 상황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주분들 힘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배당은 또 주니까 우선주 배당은 매력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참 좋아도 안 가니 뭐 저도 어쩔 수가 없네. 제가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근데 너무나 주가가 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2차 전지 회사들도 막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돈 잘 버는 현대차가 참 안 가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NH투자증권이 주민우 하늘연구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아이테크놀로지는 좀 좋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목표 주가 올렸고요. SK온과 분리막 장기 공급 계약 발표했고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분리막이 장기 공급한다 거의 없었죠. 예전에도 한번 SK온이 어딘지 몰랐는데 장기 공급 계약 한번 공시 낸 적 있죠. 테슬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위상이 바뀌었고 대부분 SK 쪽으로 많이 가지만 이제 분산되겠죠. 어쨌든 드디어 플러스 났습니다. 그 이익이 플러스 이제 흑자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다. 돈 못 번다는 꼬리표 떼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 2개, WCP, SK, 아이테크놀로지, 일본의 도레이 요 3개만 아마 갈 것 같아서 미국에서도 좋은 성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급등했는데 정말 주주분들 고생하셨고 결국 숫자로 증명한 기업입니다. 현대차 증권의 엄인연구원이 목표주가 115만원 유지했고 이익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4공장 완전 가동 따른 매출액 반영 내년 하반기부터인데 지금 1, 2, 3공장 순항하고 있고 4공장 이제 5공장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 수주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글로벌 탑 20내 고객사가 12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CMO 있죠. 바이오 의약품계의 TSMC입니다. 그냥. 예. 세계 1등 기업이고 자회사 또 바이오 에피스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셀트리온과 경쟁하는 회사죠. 둘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 요거 출시를 했고 미국에 이제 보험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건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약간은.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 추정치 올렸고 13공장만으로도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4공장이 이제 반영되는 게 3분기부터래요. 그래서 좋은 성과 낼 것 같다. 당연한 것 같아요. 세계 1위 그 CMO, 세계 1위 CMO 기업으로서의 그 프리미엄은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아모레가 드디어 급등했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는데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내용은 괜찮아요. 일단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요. 근데 실적 안 좋을 거는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광고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보면 다 안 좋아요. 네,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어디냐면 중국 빼곤 좋아요. 중국은 안 좋아요. 사실 중국은
작년에 역성장 엄청 크게 했거든요. 그럼 올해는 50% 이상 성장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신흥국, 북미 뭐 이런데 일본, 특히 북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널도 늘어나고, 그 북미는 타다아퍼라는 회사 이제 인수하면서 이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아직 좀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해외 사업 비중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데 중국 비중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국 채널이 60%까지 확대된다. 이게 코로나 작년까지 중국 비중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 작년 보이세요? 비중국 매출이 급증해 버렸죠. 34에서 57. 그러면 아모레는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LG생활건강도 이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기억나세요? 현대차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중국 점유율 막 10% 갈 때 중국 망가지면서 그 탈출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렸죠? 한 10년 걸렸어요. 네. 지금 중국 존재감도 없지만 실적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미국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다 변화. 근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중소형사가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투의 한국투자의 김명재 연구원님은 텔레그램에 코멘트를 아직 해주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좀 적혀 있어요. 이번 2분기는 마케팅비 지출이 예상이 돼 있어서 메트로폴리탄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을 했고 북미 부분이 105% 성장했고 타다아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제외한다고 쳐도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2분기 전체 매출 중에 북미 비중은 7.8. 그래서 한 4%포인트 더 올라가 버렸고요. 북미가 이렇게 고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7월에 진행된 이 부분. 라네즈가 여기서 1, 2등 차지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은 하반기와 쇼핑 성수기가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북미 매출 비중은 앞으로 11%까지 늘어나는데, 근데 옛날에 중국이 20%까지 간 적이 있어요, 비중이. 그렇게 가긴 좀 어렵대요. 왜냐면 이제 다른 국가로도 다 늘어나니까. 북미만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미가 중국을 대체하기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다른 나라까지 합쳐서 대체는 할 수 있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중국 제외 법인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 이 부분은 좋고, 다만 중국은 아직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나쁠 거 있나요, 더 이상? 워낙 안 좋은데 뭐 하반기 부양책도 기대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더 안 나쁘면 돼요. 그럼 주가에는 뭐 마이너스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대감 낮고요. 비중국 좋고. 그러니까 이게 아모레퍼시픽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실리콘2라든가 CNC인터, 아이패밀리 SC, 최근에 뭐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 뭐 클리오, 뭐 이런 기업들의 뭐 흐름들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중국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수혜받는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실적에 그게 명확히 증명이 됐어요. 아무래도 비중국은 좋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중국이 많으니까, LG도. 그래서 저도 이 점은 좋은데 아모레보다는 상대평가니까 저는 화장품 ODM이 더 낫지 않나. 오늘 보니까 코스맥스가, 아마 기억하시죠? 코스맥스가 최근에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자회사 상장하는 거 있죠. 중국 법인. 기억나세요? 이게 몇 년 전에 그 상장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상장 이슈가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기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주주분들한테는 좀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것도 막 중국 법인 상장하면 뭐, 아시잖아요. 또 상장해보는 지주에서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HL만도는 좀 아쉬워요. 제가 이게 실적 보니까 김준서 연구원님은 그래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약간 뉘앙스인데, 여기도 자기도 좀 아쉽다는 표현을 했어요. 인력 구조 조정, 그래서 일회성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좀 비싸게 받았던 그런 이제 뭐 원재료들이 어쨌든 이제 그게 좀 투입이 되면서 수익성에도 조금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거는 매출은 계속 점프해요.
예. 만도는 아마 아시겠지만 테슬라에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출처도 다변화돼 있고 이 점은 좋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이익률만 올라오면 돼요.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이익률이 예상을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어진 거죠. 그러나 방향성은 명확하다. 그래서 만도는 여전히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속도 면에서는 조금 인내심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성 괜찮은데 한국카본은 신영증권의 엄경원 의원이 목표주가 올렸고요. 저 지난번에 화재 사고 나서 좀 충격 받았지만 걔 이제 조금씩 극복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증설하죠. 생산 라인 이제 복구하면서. 그리고 저번에 이제 한국신소재 합병한다. 그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 오히려 주식수 증가보다 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해서 오히려 더 낫다. 그 말씀 한번 드렸고 유리섬유, 탄소섬유 이런 거 가지고 만들잖아요. 본행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직 계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매출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최대 약점을 해소하는 국면인 거 감안하면 역사상 최고 밸류에이션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합병 이슈도 있었지만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 다들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밖에 생각 안 나시죠 어제? 근데 어제 보고서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조선주 LNG 본행제 시장이 성장할 거다고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매년 53척의 LNG선이 필요합니다. 어제 기억나세요? 보고서 중에. 예, 그러면 LNG선에 들어가는 건 누가 만들죠? 동성와인텍, 한국카본이 만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대규모 운반. 그래서 한국카본한테도 계속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참 실적 좋고 좀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좋은데 물산도 좀 갔으면 좋겠고요. 뭐 나무랄 데 없는 실적입니다. 서프라이즈. 하이테크 뭐냐면 삼성전자 있죠. SDI 여기가 공장 짓죠. 거기 공장 지어줘요 물산이. 그겁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도 있고 그다음 CDMO 요게 삼성바이오 최대 주주니까 예, 요거 이제 받는 거죠 이익을. 이 부분 좋았고 그래서 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었고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수주도 역대 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목표치도 19.9조 원 계속 좋아지고 있고 사우디 네옴시티 그때 한번 수주도 받았었고 추가 수주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17년 이후 최대인 수주 잔고 33조 원 아마 상회하는 걸로 보고 있고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예, 원자력 발전, 스마트 원전 그 다음 스마트 모듈 원전이죠. 그리고 호주 지역 태양광 사업, 캐나다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 확보. 근데 이런 거 다 좋아요. 저런 거 주가에 전혀 반영 안 합니다. 왜? 언제 돈 벌 거냐 이거죠. 저거 하는 건 좋은데 숫자 가져와라 이거예요. 명확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사업이 좋은데 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저는 오히려 물론 이런 거 좋은데 저는 요거죠.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잖아요. 자사주 다 처분하겠다고. 처분이라는 게 분할 소각. 그러니까 소각해서 없애버리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시장에 내놓으면 악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우선주까지 해가지고 한 20% 되잖아요. 요거를 분할로 다 소각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럼 추단가치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주가는 저걸 전혀 반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키움의 정경희 신대현이 OCI 어제 실적 발표 실적은 그렇게 안 좋았어요. 분할했기 때문에 5월하고 6월달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환산해서 했더니 영업이익이 34%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화학 베이직 케미칼 여기도 안 좋았고 카본 케미칼 여기 타이어 쪽에 들어가거든요. 교체용 타이어가 요새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도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교체용 타이어가 좋아지면요 효성 첨단 소재 코어롱 인도도 좋아지는데 OCI도 실적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도 해주세요. 근데 요새 주가 왜 올라갑니까? OCI가 회사 신규 사업
반도체 배터리 홍수죠. 이거 뭐 다 알려드렸죠. 이거 한다고. 예. 그래서 폴리실리콘은 26년부터 생산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침에 주가 급등했던 건, 예. 오늘 이제 아침에 그 급등했다 밀려버렸죠. 사실. 예. 주가 팍 오르다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뉴스로 간 거예요, 아침에. 근데 이제 영국 넥세온사, 이게 SKC가 지분 갖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 만드는 회사예요. 아시죠? 예. 근데 이 회사에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어요. 실리콘 응급제 원재료입니다. 예. 이 회사가 실리콘 응급제는 만드는 건 넥세온사가 만들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파나소닉으로 가가지고 테슬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나왔고,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워낙 올랐고 2차 전지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좀 부진했고, 어쨌든 또 분할하고 지주사 전환하죠. OCI 홀딩스가 지주사예요. 그래서 그 대주주 입장에선 그래요. OCI 홀딩스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고 OCI가 오를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언젠가 끝납니다. 예, 유상자도 할 거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이벤트가 끝나면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건, 예, 그러니까 OCI 쪽에 지금 신사업들이 많이 조금 이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주사 저런 이제 분할하고 나서 아마 OCI 홀딩스가 유증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유상자. 예. 왜냐면 저번에 그 현대 그린푸드 아시죠? 현대 백화점. 예. 그 현대 GF 홀딩스인가요? 그거 이제 지주사 전환하면서 유증했잖아요, 그쪽에. 그리고 현대 백화점에 그러고 올라버렸죠. 예. 눌려 있다가. 근데 어쨌든 그런 이벤트가 OCI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 전까지는 어쨌든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OCI가 올라야 유리하긴 해요. 근데 단기에는 아무튼 굉장히 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약간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예. OCI는 실리콘 응급제 특수, 요게 이제 삼성에서 언급해 준 거예요. 예. 장기 공급 계약 맺었고, 예. 넥세온이 대주주다. 테슬라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구도냐면 요거예요. OCI가 요 모노실란 요거를 공급을 얘한테 해줘요. 그럼 얘 SKC 자회사거든요. 응급제 근데 이 회사 뭘 만드냐면은 SIC 실리콘 응급제예요. 요걸 만들어서 파나소닉에 공급을 해요. 25년인가? 그러면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보내줍니다. 여기로 배터리에.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이제 본격 진짜 성장한다. 테슬라도. 권영수 부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올해 연초에. 이거 몇 번 말씀드렸던 거죠. 배터리 3개, 배터리에서 이슈 중에 실리콘 응급제 우리 준비한다. 예. LFP랑 하이니켈 3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요. 주가랑 별개로 그럼 2차 전지에서 앞으로 진짜 성장 나올 게 뭐냐. 아직 성장이 좀 안 나왔는데 그럼 시작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 한국이 아직 안 한 거 중에, 아니면 지금 하는데 초기 국면 대표적인 게 실리콘 응급제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 이미 상용한 기업이 대주전자재료.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SiOX형입니다. 배웠죠? 요거예요. 이거 이미 상용을 해놨어요. 이거의 장점은 안정성이 좀 높아요. 대신에 이 실리콘 응급제 본연의 기능, 그죠? 예. 이 어떻게 보면 실리콘 응급제를 흑연에 약간 첨가함으로 인해서 수명도 길어지고, 성능이죠. 성능은 SIC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본연의 기능은. 근데 대신에 좀 불안정하죠. 예. 안정성이 좀 얘보단 떨어져요. 그 장단점 있는 건 아마 공부했죠, 우리가. 예. 요게 그래서 저는 기술 방향은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이쪽이 좀 더 적합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자동차에 들어가자니 좀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개발을 하겠죠. 예. 근데 뭐 둘 간의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겠죠. 포스코는 둘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쪽. 예. 아무튼 근데 그동안은 여기가 이제 주도를 했다면 드디어 이쪽에서도 반격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SKC는 이쪽으로 지금 방향 잡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중은 10%까지. 예. 그래서 어쨌든 실리콘 응급제 하면 우리가 계속 밸류체인 공부해봤잖아요.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신소재, SKC, 한솔케미칼, 이녹스, 예, 그다음 제이오, 그죠? 이런 기업들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또 LFP 배터리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안 했다가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그 계속 그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성장이 더 나올 게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 2차 전지만큼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 있어요? 사실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성장하는 섹터. 근데 그 안에서도 이미 성장이 나와서 주가에 반영된 그런 쪽 말고 예,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 요게 바로 실리콘 응급제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이제 OCI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OCI가 이제 요거를 한 25년인가요? 아마 그때부터 하는 걸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대신 바로 실적에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차는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OCI는 반도체용 소재 2차전지까지 가고 SiC 응급제 모멘텀을 부각한다. 이게 SiOX에 비해서는 좀 늦었죠. 그리고 SKC한테도 긍정적이지 않겠냐. 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한타증권의 백기련 연구원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설명, 그러니까 정말 고맙게도 다 적어주셨어요. 그냥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Q&A 방향,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급 어떻게 보십니까? 메모리 아직 그 불확실성 크다. 상반기는 컸는데 예, 재고 조정은 좀 많이 진행됐다. 상반기 부진이 다 똑같아요. 어제 하이닉스도 상반기 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D램은 TSV 이제 관통하는 거죠. 또 HK, MG, 트랜지스터에서 이것도 우리 배웠던 건데 하이K, 예, 하이K 그 소재를 저기 그 게이트 기억나세요? 게이트 딱 누르면 여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딱 전류 흘러가지고 여기 캐패시터에 전류 들어가고. 근데 요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냐면 그 함께 배우기 시간에 이제 내일 모레죠. 토요일 날 이번에는 그 다시 반도체 또 합니다. 예. 파운드리는 안 해드렸죠. GAA 그거 설명 드릴 예정이에요. 거기 밸류체인하고 한 2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 하우스하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관련된 게 사실 이런 거죠. HKMG.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세가 있다 이렇게 해줬고 OLED 그 아마 BOE한테 열받아 가지고요. 삼성전자 열받은 것 같더라고요. BOE가 자꾸 지적 자산 침해하니까 잘한 거죠. 중국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왜 자꾸 이게 빼가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되죠. 예, 그래서 엄격하게 그러니까 특허의 침해 소송을 미국,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BOE입니다, BOE. 그때 기사 제가 봤어요. BOE 들어. 저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감산 현황 및 하반기 방향. 수요 부진으로 상반기는 재고가 높았는데 하반기는 조금 그래도 지금 재고가 줄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급등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첫 번째가 이거예요. 2개 때문에 올랐어요. 오늘 하이닉스 폭등했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낸드 위주로 똑같아요. 어제 하이닉스도 줄인다 그랬죠. 근데 크게 감산하겠습니다. 삼성도 이제 계속 감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따지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까지도 할 정도면 진짜 낸드가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오죽 심하면 더 감산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감산할수록 업황은 빨리 회복돼요. 보시면 되겠고 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폴더블 신제품 그래서 올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노태문 사장님이 여기에 승부 거신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흥행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승부를 걸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왜냐하면 아이폰하고는 경쟁이 안 돼요. 그러면 폴더블은 아이폰이 안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번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좀 개인적으로도 잘 팔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HBM 시장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간 또 두 번째 이유 삼성전자도 본격 참전하겠답니다. HBM 투자 늘리겠다. 예. 그러니까 삼성은 원래요 예전부터 HBM을 그 그래픽 카드 있죠 여기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GDDR6 기억나세요? 예. GPU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픽 카드요. 그쪽 위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HBM이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삼성도 한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걸 안 만들었던 건 아닌데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집중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막 서로 달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어제도 한번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어제 하이닉스 보면서 예, HBM. 그래서 앞으로 이 AI 시대가 오면서 그러니까 AI 저는
다음은 AI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보면 어디예요? AI는 반도체죠. 한국에서. 그죠? 예. 그래서 HBM 공급 영향. 아까 보니까 PSK 홀딩스가 상한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밀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오늘 올라간 이유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이 예, 최소 2배. 요 멘트 때문에 그래요. HBM 개파는 증설 통해 최소 2배 확보하겠다. 이게 나가니까 이제 주가 쏘아 올린 거죠. 요새 유동성이 좋아가지고 뭐 호재 나오죠. 성장 보이죠. 그냥 주가가 날라가 버려요. 무서워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시장이 2차 전지에서 돈이 좀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그죠? 어제 이제 많이들 차익 실현하고 오늘까지 이제 정리하고 2차 전지에서 이제 빠져나온 돈들이 지금 어딜 찾아가냐면 반도체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근데 삼성전자가 이걸 보여준 거죠. 지금 우리 더 투자하겠다. 그건 소부장한테는 좋은 거죠. 예. 그리고 파운드리는 어떻게 할 거냐? 파운드리도 역시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주말에 한번 설명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삼성이 하이닉스랑 다른 점은 하이닉스는 HBM만 만들잖아요. 삼성은 뭘 하냐면 아이큐브라고 공부해봤죠. TSMC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GPU랑 HBM이랑 인터포저로 연결을 합니다. 그죠? 밑에다가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요 세 개 연결해서 요게 뭐냐면 그 한마디로 AI 반도체 GPU 엔비디아가 원하는 AMD가 저거를 저렇게 조립해주는 회사가 TSMC인데 삼성도 해요. 근데 아직 수주는 못 받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이큐브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공개가 안 돼서 하이닉스랑 삼성이 다른 점 삼성은 파운드리를 하니까 요걸 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HBM도 하죠. 이게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어필을 하겠죠. 그리고 이 기판 테스트 분야 파트너 뭐 IP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멀티다이 인테그레이션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운드리 회사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파운드리를 저희 만약에 설계도를 딱 줘요. 설계도 주죠. 뭐 만약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야 이대로 해줘 딱 줘요. 그럼 삼성전자 딱 보고 직접 할 수가 없어요. 회사마다 다 이게 달라요. 설계도면이 원하는 게. 그 삼성은 그거에 전력을 기울이기 어렵고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해요.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삼성한테 딱 보고서 올려요. 이대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설계도를 제작 도면으로 바꿔가지고 이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들어가고 어떤 소재 들어가고 이 중간 다리 역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 그래요. 그 시장도 올해 그래서 연초에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시장도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HBM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적층하는 아니 그 후공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NCF 뭐 그다음에 MRMUF 혹시 기억나세요?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5분에 구워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반도체 칩이 있고 여기 이제 숄더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동그란 거 밑에 기판 있죠. 얘랑 얘 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판 딱 붙여야 되는데 그럴 때 하이닉스가 하는 MRMUF는 5분에 넣어버려요. 네. 5분에 넣어가지고 얘를 붙여버려요. 그냥 한 번에 싹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겠고 훨씬 정교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 하이닉스 방식입니다. 근데 삼성은 하나씩 해요. 요거를 저렇게 5분에 안 넣고 열압착 방식으로 열 가했다가 줄였다가 해가지고 하나씩 본딩 해주는. 그런데 여기다 필름을 입히는 거죠. 삼성전자는 필름이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붙는 방식이거든요. 그때 한번 그러니까 이걸 뭐 너무 정교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나중에 한번 설명은 또 해드릴게요. 함께 배우기 위해서. 예. 아무튼 요 간극. 그래서 이 숄더블 마이크로 범프 만드는 회사가 뭐 덕산 하이메탈 같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일본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또 중간에 이 갭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촘촘하게 또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삼성은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하이닉스는 또 아까 MRMUF 방식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게 효과적이다. 열을 잘 방출한다.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24년부터 이제 채용이 증가한 12단 제품, HBM은 지금 8단 제품입니다.
내년에 12층, 최종적으로 16단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후공정 회사들은 계속 좋아요. 점점 늘어나니까. 여기 들어가는 소재, 뭐 아니면 찌꺼기, 그러니까 PSK 홀딩스는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 제거 장비 그거 만들고, 뭐 리플로 세정도 해줘야죠, 식각도 해줘야죠, 많죠. 뭐 검사도 해줘야죠. 후공정이 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이닉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하고요, 삼성까지 이제 같이 가니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마이크로 OLED 있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요거 이제 XR 기기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미국 회사 인수해가지고 아마 요거는 이제 계속 발전시키고 좀 시간은 걸리겠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한 2, 3년 후에는 뭐 좋은 결과물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 뭐 계속 성장합니다. 뭐 이거야 뭐 의심할 여지 없고. 메모리 시장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더라고요. 자동차 반도체에서 메모리 쪽도. HBM 외에도 AI 관련된 메모리 수익하기에 어떤 기술에 중점을 두느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GDDR3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그걸 확보했기 때문에 GDDR7도 개발한대요. HBM과 별개로, 또 그래픽 카드용으로도 7까지도 전력 효율 20% 상향을, 이렇게까지 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LPDDR은 원래 모바일에 쓰였는 건데 이거를 서버 쪽으로도 보낸다고 합니다.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XR 기기는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 만들었대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삼성도 한다, 애플처럼 비전 프로. 그럼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 어제도 어느 분이 뉴프렉스 물어보신 것 같은데, 뉴프렉스는 원래 좀 삼성 밸류체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메타에 납품하죠. 메타 그 오큘러스. 근데 지금 그게 나올 때까지는 좀 모멘텀은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 걸리겠지만 삼성이 조직은 만들었으니까 언젠간 투자하겠죠. 투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그때 주가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삼성도 요 시장에 뛰어든다. 요걸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50분 동안 오늘 이제 각종 뭐 시장, 그러니까 보고서나 이런 건 다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이니까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요즘에 보시면 공부가 뭔 소용 있냐, 그냥 2차전지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아니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좋은 또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시, 어제 거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SK 아이테크놀로지 요 분리막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PC선 두 척 수주 받았습니다. 어제. OCI는 아까 그 내용이에요. 그 공급 SK 자회사의 이제 넥세온의 특수 소재. 요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 소재입니다. 금액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매출 대비 3%니까. 그러나 이제 요 시장에 진출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매수는 어제 현대모비스는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뭐 비중 크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그 1,500만 원 정도 윤성한 담당.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좋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1,000주 정도 매수했고, 환인제약 아시죠? 이거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 대표이사가 16억을 샀어요.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아니고 나눠서. 요새 주가 폭락하니까 일단은 이제 대표이사가 회사 괜찮은 회사인데 참 주가 안 가더라고요. 성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근데 환인제약도 이런 또 대표이사의 대규모 매수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3시인데 좀 죄송한데 제가 오늘 지금 좀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 30분 전에 갑자기 저기 또 대학생분들 강연회 가나 갑자기 좀 급하게 요청이 하나 들어와서 지금 좀 가야 돼가지고요. 좀 30분 이르지만 좀 미리 좀 시황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게 보시면 그 코스닥은 어쩔 수가 없는 게 2차 전지가 시총이 너무 커요. 그냥 막대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급나가죠. 근데 상승 종목이 1200개가 넘어요. 하락은 200개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지수가 급나간다. 왜 그렇습니까? 2차 전지 때문이죠. 어제랑 정반대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좀 다르죠. 그래도 오늘 반도체가 워낙 시총이 크니까. 근데 2차 전지가 역시 안 좋아요. 코스피도. 그래서
상승은 제한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워낙 비중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2차전지가. 그래서 이 현상이 나왔고, 오늘은 개인들이 좀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샀다가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 오늘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건 전기전자 팔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좀 자동차 좀 파는 것 같고요. 금융주 좀 많이 삽니다. 오늘 그리고 일단 섹터로 한번 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반도체입니다. 여기 LED 장비도 반도체 쪽이에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왜 가는지 아시죠? 이오테크닉스 삼성 벤더잖아요. 그죠? 여기 하이닉스 벤더는 주성이 있고.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던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불을 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 오늘 여기선 PSK 홀딩스가 있고 제우스, 뭐 유진테크, 테스도 오랜만에 급등했고, 그래서 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인터넷 대표주 좋아요. 드디어 네이버가 6% 오른 건 정말 처음 봅니다. 반도체, 장비도 좋았고,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오늘 하이닉스가 뭐 난리가 났고요. 전선주는 LS전선 아시아가 오늘 좋았네요. 그리고 LS는 그래도 조금 진정됐습니다. 이제 요새 변동성 컸는데, 오늘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나 이런 컨텐츠도 오랜만에 지금 기지개를 켰어요. 완전히 그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그동안. 다행입니다. 게임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근데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만 바닥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다행입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고, 그 다음에 오늘 현대백화점, 이거 이렇게 가야죠 당연히.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관심도 없고요. 이게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성장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격이 안 좋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 2차 전지에서 나온 돈들이 이쪽으로 가요. 지금 분산해가지고 야, 싼 거 없나? 이런 것도 좀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AI 좋고 반도체 다 좋고요. 오늘 시스템 반도체 쪽도 오늘 좀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매 유통, 아까 그다음에 광고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제일기획도 한 6%, 이노션이 7% 올랐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시장이 2차 전지에 너무 돈이 몰려가지고 일부 기업, 그러니까 많은 업종들이 이제 아예 그냥 가질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 의류주도 오랜만에 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죠. 은행주도 그동안 눌려 있었죠. 배당도 많이 주고. 영화 관련주도 오늘 괜찮은 것 같고요. 그동안 컨텐츠 기업들도 아예 못 갔죠. 근데 오늘 모처럼 5G 통신 장비, 엔터, 다 오늘 좀 좋습니다. 화장품도 오늘 아모레가요 폭등했습니다. 13%. 가줘야죠. 어제 내용 좋잖아요, 그죠? 코스맥스 연우도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주도 그동안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 가고 있습니다. 교육주도. 그리고 갤럭시의 부품주도 오늘 일단 KH바트, 어제 자화전자도 누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자화전자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올라가요. 우주항공도 올라가고,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급등이에요. 급등장이에요. 급등장. 단 여기만 빼고 2차전지 빼고는. 2차전지는 오늘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LG엔솔도 폭락하고 있고, 근데 LG엔솔은 어쨌든 약간 실적 리스크 좀 있어서 빠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오른 것도 없는데 빠져요. 그리고 리튬주도 오늘 좀 안 좋고요. 리튬주도 오늘 금양이 21%, 에코프로가 18% 거의 폭락을 하고 있고요. 종합상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인터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폐배터리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다 폭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주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그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더라고요. 그 현대미포랑. 그래서 그 영향을 숫자, 이거 뭐지? 숫자 왜 이렇게 좀 우리 예상과는 다르지? 이러다 보니까 충격파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이런 변동성은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오늘 조선주도 충격파가 큽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랑 오늘 조선주는 좀 안 좋은 분위기, 건설기계까지. 건설기계도 오늘 충격파가 연달아 이틀 연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 그 다른 업종은 다 올라가는데 굴삭기, 배터리, 그 다음에 조선 이쪽 세 개 섹터가 그냥 충격파를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들은 이제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날이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9% 올랐으니까 뭐 삼성바이오가 9%고, 근데 이게 정말 이 시장 보시면 비정상이죠. 어떤 거는 막 10% 오르죠. 어떤 건 10% 폭락을 하죠. 이게 뭐 정말,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죠. 이렇게 수급이 극단적으로 쏠렸을 때 어쨌든 무서운 것 같아요. 되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종목 간의 편차가 정말 심하게 벌어지면서, 다만 이제 오늘은 아마 그래도 그동안 좀 소외받은 분들은 기분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못난이 역할했던 기업들이 일제히 오늘은 다 급등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좋으시겠지만, 또 2차 전지 뒤늦게 사셨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OCI 홀딩스 있죠. 오늘 공시 났네요. 그 예상대로 유상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OCI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OCI 홀딩스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걸 원하시면. 어쨌든 OCI 홀딩스는 원하지 않으시면 참여 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OCI 홀딩스가 유상자 발표를 했고, 그 OCI 홀딩스 유상자의 목적은 타법인 주식 취득, 뭐죠? OCI 지분 인수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OCI 주주분들한테 이제 OCI 홀딩스 주식으로 바꿔줄 테니까 달라,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 원하지 않으시면 응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 유상증자, 그때 현대백화점 그룹과 똑같이 합니다. 그게 좀 발표됐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아도 방금 실적 발표했는데 뭐 거의 서프라이즈한 또 실적 냈고, 아까 현대모비스도, 아무튼 자동차 3사는 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일단 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 정말 다이나믹한 한국 K 증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시장 예상은 어려운데, 분명한 건 뭐죠?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그 벤저민 그레미엄이 그 얘기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그 인기 투표다. 투표 기계라고 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고 그랬어요. 저울이 뭐죠? 재는 거죠. 무게를. 기업 가치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그 기업 가치 따라가요. 근데 단기로는 안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 너무 인기 주식만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 인기가 좀 화랑일 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적당할 때 들어가거나 관심 없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어렵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항상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 투자를 못하지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 공부하는 게. 어떤 공부가 재밌냐면 저 함께 배우기. 그 자료 만드는 건 좀 힘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 못하죠. 근데 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어느 기업이 좋은지가 보여요.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보입니다. 제가 얘기 못하죠. 함께 배우기 하다 보면요, 좋은 거, 이게 이 기업 되겠다, 이 기업 안 되겠다 실제로 보여요. 왜? 공부를 하니까. 좀 굉장히 딥하게 공부하니까. 이 흐름까지. 그래서 그게 되게 도움이 저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꾸준하게 진짜 산업 공부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